입술을 묻다 피기맘. 오늘은 내신과 수능에 대한 스페셜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혜용 소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 그 2028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3 애들이 고등학교 어디 갈까 고민도 좀 있고, 그다음에 1학년 고1 마친 친구들이 자기는 2학년이 돼서 수능을 중심으로 정시파가 될 것이냐, 수시파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아주 시기죠. 그런 시기에 우리가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신하고 수능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교육 과정이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커리큘럼이고, 이게 뭐 민간인 용어로는 그냥 커리라고 불려요. 커리. 카레라고 안 하는 건 다행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 왜 그러냐면 국정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공부하고 그걸로 내신도 하고 수능도 받던 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어른 세대는 내신하고 수능이 뭐가 다른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학종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미국식, 유럽식의 교육 시스템이 오면서 이제 교육 과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뭐 한양대, 이대 이런 데 가면 교육공학과가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육학과만 있었어. 그래서 교육을 인문학적으로 철학, 교육의 뭐 철학적 의미는 뭐냐, 이딴 것만 공부했는데 교육공학이 생긴 거야. 애들을 어려서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미래지향적 방향을 가질 것이냐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사실 얼마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 세대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 세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뭘 해서 성적이 좋냐, 이거에만 관심이 꽂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거는 2019년에 있었던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교육 개혁이 나가고 있었냐면, 교육 과정을 바꿔 그게 대학 입시 제도하고 연관성이 꽤 컸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이 복잡해져. 내신이죠, 쉽게 얘기하면. 내신의 과정이 복잡해지고 그 내신을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 대학이 뽑는 제도가 학종이야.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다양해지고 학종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만 하면 된 거죠. 뭐 재수생 일부나 아니면 좀 특수한 애들이 수능을 공부하면 된 거야, 이걸. 근데 수능을 공부하려면 그 복잡한 교육 과정 중에 수능은 일부만 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버리고 이걸 할래가 소수였던 거야. 근데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졸지에 정시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대로 하다가는 수능을 개망하게 생긴 거지. 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요게 보통 우리가 4개의 블럭으로 학생들의 위치를 한번 해보면, 이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따님이 둘 다 유리한 거. 그러면 얘는 어떤 애냐 하면 내신도 1등급이고 수능도 1, 2등급. 수능도 상위권, 내신도 상위권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수시로 가도 유리하고 정시로 가도 유리하죠. 더 할래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만 유리한 친구들은 내신은 아주 좋은데 수능은 좀 안 좋아.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학교의 교육과정만 충실하게 이수를 했고, 거기서 골라진 수능 공부는 얘만 집중적으로 한 애들한테 밀린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밀리냐면 이 친구들은 정시만 유리한 친구들한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정시만 유리한 친구들은 수능만 잘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무시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내신 포기파죠. 여기 내신 포기파가 정시 유리파인 거고, 수시 유리파는 수능 포기파인 거지. 반대예요. 네. 그죠. 그래서 얘네 둘 다 안 포기한 애가 여기 있는 거죠. 둘 다 안 포기한 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극소수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극소수야. 이건 아동 학대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포기하신 분들, 뭐 그래 삶에서 뭐 공부만 중요한 건 그렇지. 아니니까요. 다른 거 뭐 이런 친구들도 여기 있어요.
블럭은 크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여기가 조금 있고 여기는 이 정도 되고 이렇게 반반으로 갈린 친구들이 훨씬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구조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수능과 내신 과목이 엇박자인 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수능은 기본 공통 과목 위주로 보게 돼 있어. 왜냐면 내가 문과하고 나는 경제를 심취해서 공부를 했어. 근데 강제로 모든 학생들한테 경제를 시험 봐라 할 수는 없잖아. 나는 의대 가고 싶어가지고 화학 공부에 심취를 했는데 수능에서는 경제를 보래.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동안은 막 어쨌든 수능이 좀 많은 걸 포괄하려고 지금까지 애써가지고 한 짓거리가 뭐냐면 경제를 선택해. 나는 화학을 선택해. 이렇게 어거지로 선택을 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목 간의 유불리 경쟁이 너무 커져가지고 실력보다는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거를 몇 년 하다 보니 애들이 안 거죠. 이걸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유리하다. 의대를 가려는 생각이 있더라도 시험 볼 때는 유리한 걸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형아들이 탄생한 거야. 공대 가야 되는데 지구과학만 공부하거나 경제학과 가야 되는데 사회문화만 공부하는 이상한 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괴물이 탄생했어. 그렇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와가지고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을 강제로 다 수능 보게 해. 이럴 순 없잖아. 이게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학교는 교육과정이 선진국을 따라가다 보니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거야. 좋은 거죠. 이건 네. 좋은 방향인데 여기에 따라서 수능 시험이 왔다 갔다 붙여야 돼가 애매해진 거예요. 근데 내신은 되게 다양성과 심화 학습이 굉장히 많이 안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문과 학생들 중에 이제 국어를 좋아하는 친구는 고전 읽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 막 그 옛날 작품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막 찾아가면서 읽는. 그다음에 이제 영상 관련한 걸 하고 싶으면은 영상 강의를 들어서 해. 수학에서 난 기하에 심취하고 싶으면 기하를 듣기도 해. 그 애들이 너무 좋은 거야. 2학년, 3학년이 돼가지고 나는 그래 미국 놈들은 뭘 배우나도 볼까? AP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즘 인공지능이 뜬다는데 그럼 인공지능 수학도 해볼까? 이런 걸 막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능은 수원수투본데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죠. 물리실험 하려고 봤더니 수능에는 물리실험이 없어. 뭐 있을 수가 없죠. 심리학, 철학, 고급 영어, 고급 수학 이런 거 다 수능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처음에 이 그림에 나온 둘 다를 잘한다는 애는 외계. 어떤 삶을 살겠어요. 뭐냐면 심리학을 하다가 집에 가서는 혼자 수능 공부를 해. 이 말도 안 전환이 확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거의 이제 어른으로 치면은 요즘 어른들도 주 5일 근무인데 8시간 주 5일. 그리고 저기 일일 52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윤 대통령이 뭐 69시간 했다가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 친구 둘 다인 친구는 69시간이 아니고 주 한 96시간쯤 공부해야 돼요. 그 저거 아동 학대인 거지 사실. 대학생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솔직히 대학원생도 그렇게 안 하고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안 해. 근데 왜 우리 고등학생만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수능하고 내신이 엇박자가 난 걸? 그래서 아니 저 네. PD님의 해결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뭐 이거는 물리적 문제 아니야. 1번 내신과 수능을 강제로 통합시킨다. 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거기서 또 수능 과목만 학교에서 배우든가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내신 과목을 몽땅 수능 보든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주 100시간을 돌파해야 되는 거야.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어른들이 내린 처방이란 게 이제 꼰대 마인드인 거지. 어떤 나쁜 놈들이 그래도 둘 다 해야지. 한마디 제가 해주고 싶어. 너나 하세요. 우리 이영애 배우님께서 네. 너나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수학 꼰대들 교수들이죠. 뭐 수학 대한수학회 이런. 아니 대한수학회는 수학 잘하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수학을 통해 어떻게 국가를 발전시킬까를 고민해야지. 수능에 꼴랑 애들 데리고 수능에 심화 수학을 넣어야지. 전 국민에게 수학은 중요해. 꼴값을 떨고 있는 거고. 물리 꼰대들께서는 또
세상에 물리를 안 보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러고 이제 정상인들, 이제 정상적인 어른들이죠. 자기가 하지는 않을 어른들이지만 근데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아니 수학이나 물리는 창의력을 다루는 것이니까 실생활에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좋죠.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거야.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애들은 뭐야? 아니 내가 뭘 할지 알려줘라. 이게 명확한 거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피기맘을 통해 이제 아이들한테, 엄마들한테 우리는 이런 걸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답을 드리면 선택해야 된다. 둘 다 하려는 건 대한민국에서 한 학년당 100명 정도 가능한 일이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워킹맘이신 네. 거죠. 나는 워킹데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워킹데드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만 선택한 거잖아. 일. 그렇지. 가정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욕을 먹고 밖에서는 그래도 안 먹는 거야. 근데 이제 둘 다 하고 싶죠. 아직 해야죠. 어린 그쵸. 워킹맘이잖아. 초보 워킹맘이죠. 죽겠죠. 열정. 네. 죽겠죠. 그쵸. 힘들죠. 이제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만 좀 더 크고 그다음에 자기 지위나 역할이 올라가서 밖에 일도 많아지고 안에 일도 많아져. 그럼 어떻게 돼? 버거워지고 하기 싫어. 수명이 줄겠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둘 다 일을 줄이든가. 그러니까 집안일도 줄이려고 온갖 가전제품을 사든가. 내 손을 로봇 청소기. 줄이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면 애를 조기 교육을 6세부터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를 시키든가. 아동학대죠. 아동학대 아닌가요? 아니면 남편이 반은 근무를 못하게 하든가. 월수금만 다니고 화목토는 집에서 일을 하게 하든가. 잘리겠죠. 그렇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그래도 어른들이잖아. 애들은 그럴 수 없다.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죠. 이제 아이들의 뜻에 따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 실험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드니까 대학을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알았어, 그럼 그걸 해. 근데 그건 반드시 알려줘야 돼. 그것만 하다가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대학은 네가 생각하는 대학보다 세 칸 낮은 대학을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건 뭐 졸업하고 나면 비슷해. 뭐 이런 것까지 알려주면 돼요. 근데 아예 물어봤더니 자기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어차피 그냥 그나마 좋은 대학을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걸 선택하고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네 상황에서 매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게 이제 현재의 입시 구조를 알아야지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현재의 입시 구조, 2019년 이후의 입시 구조입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그리고 이주호 장관이 2023년 10월 10일 날 정시 비율을 유지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나서 그러면 지금 중2부터 밑에 세대까지도 이미 그건 확정이 된 거야. 정시 비율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구조 하에서 정시 비율을 한번 해보면 상위권 대학들이 정시 비중이 높아요. 예를 들면 수도권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의학계열. 예를 들면 수도권 학생이 갈 수 있는 의학계열은 서울대부터 뭐 부산에 있는 대학까지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의학계열 쪽은 뭐가 존재해요? 지역인재가 존재하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의대가 3,000명 뽑는데 지역인재가 거의 1,000명을 뽑으니까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은 갈 수 있는 의대가 한 2,000명 정원인 거야. 근데 그 정원이 2,0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70%가 정시예요. 그럼 내가 의대 가는 게 목표인 친구는 수능 위주로 정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물리 실험을 해.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물리 실험. 아니야. 안 돼. 난 내가 선택한 생지 수능 공부해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의대 가고 싶으면. 근데 만약에 내가 물리 실험 하고 싶어가지고 생지 자기는 수능 볼 건데 이걸 등한시하고 물리 실험을 해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오늘의 했으나. 행복을 즐겼어. 그러면 이제 뭘 포기해야 돼? 의대 가는 걸 포기해야 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가 그러니까 수도권 학생이 갈 수 있는 의대는 70%가 정시로 뽑고요. 서울대 연대고대가 한 거의 반 정도를 정시로 뽑아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반 정도를 정시로 뽑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뭐 시립대, 건대
그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그 공정성 강화 방안 40% 이상을 정시로 해라 그런 덕분에 반 이상 거의 반 가까이가 정시로 뽑는 거야. 그리고 정시 비율이 이제 낮은 대학은 어디 있냐? 가장 낮은 대학은 다 바닷가에 있어요. 삼남지방이라고 옛날 말 경기도 아니죠. 조선시대 말로 삼남지방의 지방 사립대들이 많아. 거기는 정시로 기다리다간 못 뽑아요. 학생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다 수시로 뽑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원을 놓고 보면 수시 정시가 균형이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학교별로 쪼개다 보면 상위권 대학은 수능 위주고 그 다음에 하위권 대학이 내신 위주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목표가 높으면 정시 위주로 선택을 하는 거고 나는 대학을 어디 가냐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수시 위주로 하고 학교 생활에서 그 풍부한 과목을 즐기는 거야. 이렇게 갈려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는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앞으로도 그거를 토대로 어른이 돼서도 사는 게 너한테 의미가 있으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고 수시로 대학을 가라 라고 알려주는 거고 대신 근데 그런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몇 개 없더라. 그것도 알려줘야 돼. 현실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게 아니고요. 일단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싶고요. 의대 같은 데 가보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어떻게 재밌게 살고 뭘 배웠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난 대학 가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고 나는 의대 되는 게 꿈인데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대학 가기에 유리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해라고 알려줘야 돼. 이게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그림에 나왔듯이 현재의 2019년에 발표된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2028 1세대까지 10월 10일 날 발표된 이주호 장관의 2028 1세대까지는 정시 비율 유지가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라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상위권 대학 위주로 정시파, 중하위권 대학 위주로 교육과정 중시파로 이상하게 구분이 되는 구조를 어른들이 만들어 놨다. 학생들도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어른들은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유형하고 수능하고 관계를 좀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유형이 학교 교육과정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쳐요. 이제 그 그림 보시면 PD님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큰 틀로 고등학교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영재학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가 그냥 과학 영재학교고 참 이름도 장명도 아주 이상하게 했어요. 과학 예술을 넣었어요. 과학 예술. 과학 예술은 좀 직관적으로 특이한데요? 뭐 같아요? 예술? 과학 예술? 아하. 예술 쪽 아닐까요? 아하. 전혀 예술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과학을 예술적으로 해라. 오히려 이런 과학을 좀 더 예술적으로 해라. 당황스럽네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영재학교라고 해요. 8개가 있죠. 그럼 얘네 학교는 주로 뭘 배울까요? 뭔가 당연히 융합한 뭐 것들? 물리실험, 과학 위주로 배워요. 물리실험. 그러니까 대학교, 상위권 대학, 서울대에서 한 2학년 정도까지 할 만한 과학을 미리 배우는 거야. 실험하고 막 그 RN이라 그래서 연구도 하고 대학 교수들한테 사사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물리실험을 연락이 했는데 수능에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 학교 애들한테는 정부나 국가나 어른들이 뭘 면제해 준 거냐 하면 너네들은 수능 공부하지 마라고 면제를 해 준 거예요. 왜? 니네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니들이 원하는 상위권 대학에서 다 뽑아줄게. 단 의대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800명은 빗마저도 뭐 영재학교 800명은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유니스트 뭐 이런 특수 목적 대학을 가. 그 다음에 이제 특수 목적 고라는 게 있어요. 특수 목적 고. 그 말 그대로 특수 목적 고잖아. 네. 특수 목적 고등학교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예고 최고입니다. 예고 최고. 그럼 예를 들면 예고를 갔어. 선화 예고를 갔는데 수원 수투를 해. 뭐 웃기죠. 그러니까 예고 가면 뭐 배우겠어요? 미술을 하는 애는 미술을 공부하고 뭐 음악을 하는 애는 음악을 배우고 예를 들면 서울 최고를 갔으면 체육을 해야 될 거야. 자기 전공에 그게 맞는 특수 거. 목적인 그렇죠. 거잖아. 그래서
그 이제 얘네들이 그거야. 외국어고는 뭘 해요? 스페인어과 갔으면 스페인어를 해야 돼. 마이스터고는 제일 나중에 생겼어요. 뭐냐면 특성화고, 옛날에는 공고상고라고 불렸던 학교들인데 그걸 이름을 특성화고로 바꿨죠. 그 특성화고 중에 좀 상위권 학생들이 모였어. 그런 학교 40개를 이명박 대통령이 마이스터라고 독일 걸 베껴가지고 명장이 되는 거죠. 마이스터고라고 4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는 그 마이스터가 되려면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능 공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국제고, 인터내셔널 스쿨 하자. 역시 수능을 공부할 수 없지. 과학고, 과학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는 수능하고 담을 쌓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얘네 여기 간 특수 목적고를 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능을 몰래 숨어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동학대에 전형을 해라고 하는 거죠. 둘 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인원이 많아. 그래가지고 서울대나 뭐 특수 목적 대학에서 얘네를 다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고가 1,600명인데 네. 서울대가 4,000명이 채 안 되는데 영재고 뽑고 과고 뽑고 외고 뽑고 이게 다 뽑으면 나머지는 못 가잖아. 일반고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을 내가 이 특수 목적에 맞는 것만 공부해가지고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얘는 결단을 내려야 돼. 수능을 몰래 해 마라.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참 애매한 거죠. 이게 근데 정시가 30% 미만일 때는 그래도 티오가 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정시를 40% 이상 늘리라고 해놓으니 서울대도 정시를 늘리다 보니 뭘 줄였겠어요? 학종을 줄였겠지. 그러니 이제 특수 목적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의 학종 인원이 감소함으로 인해 왠지 대학을 잘 못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2022학년도 이후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형 고등학교인데 두 개가 있죠. 자사고하고 자공고. 자사고가 먼저 만들어졌죠. 민사고가 정말 그 파스테르 유업의 전 재산을 통틀어가지고 아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교육 특구 같은 거 그거를 진짜 기업 하나가 한 거죠.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지 않은 측면도 있었죠. 뭐 삼성처럼 뭐 돈이 많아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민사고를 기점으로 자사고가 막 우후죽순 생겨나다가 이제 10개로 정리가 됐어요. 전국 자사고가 10개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사고 100개를 만든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결론은 한 40개쯤 만들다가 못 만들고 지금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한 30개 정도의 광역 자사고 정도가 남아있는 구조죠. 한 40개 정도의 자사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자사고 가만히 보니까 시골 학교들이 우리는 사립으로 하기는 어렵고 공립으로 이거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느닷없이 자립형 공립학교라는 게 생겨가지고 자공고가 생겼죠. 근데 이제 자율이 붙었잖아. 그럼 뭐가 자율이냐? 그럼 이제 일반고가 하는 것보다는 자율성을 10%쯤 준 거예요. 교장 선생님 맘대로 니네 학교 교육 과정을 뭘 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더 해도 돼. 그걸 허용을 해준 거지. 10%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민사고 같은 경우는 원래 국제학교로 유명하거든요. 보딩 스쿨로는 뭐 아이비리그도 많이 보내고 그런 역량이 되니까. 그래서 주로 여기는 한국의 인재를 키워가지고 국제적인 인재로 만들겠다고 하니 주로 배우는 게 이제 뭐 AP라든가 이런 미국식 시스템이나 유럽식 시스템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 피직스도 공부하고 이제 막 이런 걸 공부해. 멋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민사고는 진짜 이렇게 외국의 아이비리그나 명문대를 가고 싶은 애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게 아니야. 그냥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가는 그냥 레벨링으로 좋은 애가 가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 가고 싶은 애도 가고 근데 의대 가려면 뭐 해야 되냐면 수능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70%가 정시로 뽑고 수시 있는 것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하나고가 이제 민사고를 따라서 만드는 학교잖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이 자사고들이 학종이 늘어날 때는 대박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하고 보니까 서울대랑 연고대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막 뽑은 거야. 근데 정시가 확 늘어나니까 이제 계륵이 되고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공고도 마찬가지야. 자공고도 막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정시가 막 강화되고 수능의 중요성이 점점 세지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자공고가 가장 많았는데 자공고를 전체적으로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공고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조가 돼버린 형국이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도 다양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자율학교라는 게 있어. 원래부터 있었어요. 자율학교는 주로 농어촌에 있습니다. 왜 자율학교를 만들었냐면 수원 같은 경우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콩나물 교실이야. 그래서 애들을 안 뽑고 싶어도 애들이 밀려와서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는 한 학년당 거의 300명이 넘어요. 전국에서 제일 커. 100만이 넘었잖아요. 계속 신도시도 늘고. 그쵸. 근데 이제 공주, 충남 공주. 공주가 군이에요, 시예요? 공주시죠. 시죠. 네. 면적은 수원보다 넓을까요, 작을까요? 작지 않을까요? 엄청 크죠. 오, 그래요? 당연히. 면적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애들은 적죠. 없지. 밤이 많죠. 뭐 마곡사도 있고 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어. 가장 유명한 학교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을 못 뽑아. 있어야지 뽑지.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학교를 문 닫아야 돼? 아니면 어떡하나. 어디 가서 보쌈이라도 해와야 돼? 그 이제 정부가 허락을 해준 거야. 그래, 니네 보쌈 해와라. 그래가지고 무슨 자유를 준 거냐면 모집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니네는 다 뽑아와. 이래가지고 농어촌에 주로 자율학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게 이제 공주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저기 남쪽에 내려가면은 거창고, 거창 대성고 이런 명문고들이 그때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서울 애들이 공주 한일고도 많이 가고, 부산이나 대구 애들은 거창고 이런 데 많이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중점 학교를 만들자. 과학 교육이 중요하다는데 과거는 1600명에서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래, 그럼 일반고도 과거처럼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걸 하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준과고의 성격을 지니는 과학 중점 학교가 지정이 됩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게 뭐 서울의 경기고, 서울고 이런 학교들인데, 지정이 돼서 과정이 3개가 된 거야. 인문과정, 자연과정, 과학 중점 과정. 그래서 과학 중점 과정은 과거처럼 입학하기 전에 미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과학 중점 과정을 배울래요. 그러면은 2학년부터 과학밖에 없어요. 어머. 다른 학교는 물화생만 배우는데 나는 물화생지를 다 배우고 실험도 해야 되고, 고3이 되면 투는 2개밖에 안 해요. 물투, 화투를 하거나 생투, 뭐 지투를 하거나 2개밖에 안 하는데, 이 과학 중점 과정은 4개를 다 해야 되고, 과학 실험, 물리 실험, 고급 과학 이런 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는 똑같네요, 거예요. 과거랑. 실제로. 이제 그런 학교가 이제 막 생겼고, 이것도 학종이 늘 때는 대박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능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물리투, 화학투, 생물투 다 했고 실험도 했대. 그리고 원서를 냈더니 보기에 괜찮네. 그래서 뽑아준 거야. 근데 정시가 확 느니까 아이고. 수능은 정작 물원화원 해야 되는데 자기는 지투, 생투까지 막 다 하고 시험도 안 나오는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경기고가 원래 3명, 100명이었는데 지금 한 30명 한반 정도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안 갈라 그래, 아무도. 대학 가는데 저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저걸 하게 되면 수능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이런 갈등을 유발시킨 거예요. 이게 사실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 그런 이제 중점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영어 중점도 있고 뭐 되게 인문학 중점도 있어요. 과학만 있지는 않아. 이제 이런 게 중점 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뺀 나머지가 그냥 순수 일반고야. 일반고. 일반고는 교육 과정이 그래도 이상한 짓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가장 수능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수능하기에 제일 좋은 교육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고가 된 거예요. 일반고가 됐고, 그래서 자사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다양하게 하면 망할지도 모르네. 그래가지고 요즘 자사고들 추세는 왜 굉장히 다양하게 해놨던 그 자율적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는 거야. 안 시켜도 막 줄여. 그래서 뭐 상상고 같은 경우는
영어책 50권 읽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없앴어요. 왜냐면 영어책 50권을 읽다가 보면 수능 성적이 일주일에 1점씩 떨어져가지고 서울대 가래가 뭐 인서울대학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바뀌기 시작한 거죠. 좀 슬프네요. 좀. 그죠. 뭐. 근데 이제 그 자율고는 자율이니까 바꿀 수가 있는데 과거 특목고는 이걸 못 바꾸는 거야. 강제 조항이 있어요. 과학고는 과학 공부 시간이 50%가 넘어야 돼. 그 다음에 외국어고는 어학 공부를 50% 이상 해야 돼. 예체능고는 자율을 줘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게 경직된 교육 과정이고 그나마 자율형 고등학교들은 재량을 통해 야 다시 수능으로 돌아가 이걸 일부 한 거야. 근데 아직까지 이제 자율고들은 두 파가 있는 거죠. 여전히 학종파가 있고 이제 수능으로 확 턴한 파들이 있는데 최근에 2022년도 이후에 입시 결과를 보면 수능으로 확 턴한 학교들은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아졌고 여전히 광야에서 학종의 깃발을 외치고 있는 학교는 입시 결과가 개판이 된 거야. 왜? 학종이 줄고 정시가 늘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는 실제로는 뭐 대학 가는 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든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유형과 수능과의 관계야. 그러다 보니 이게 2019년에 공정성 강화 방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방안이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정성 강화 방안이 참 안타깝지만 우리 공평하게 굼자로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지구에 인류가 4명이 남았어. 근데 식량이 2인분밖에 없는 거야. 도박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2명이 먹고 나가서 사냥을 해와. 그래서 둘이 죽으면 할 수 없고 다 죽는 거야. 멸종 당하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가 이걸 4명이 나눠 먹고 같이 죽자의 결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은 하나, 같이 망하는 길로. 저는 어쨌든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주호 장관이 잡을 것처럼 블러핑을 하시다가 그리고 몰래 다시 정시 유지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를 이제 아까 우리 그 블럭으로 다시 돌려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대입의 분리에도 우리는 선진국형 교육과정으로 목숨 걸고 갈 거야. 를 외치는 미래파죠. 네. 당장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멀리 본다. 우리의 브랜드를 가지고 명확하게 갈 거야.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학교들이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과고, 민사고, 하나고. 특수목적고 중에 일부죠. 얘네들은 우리는 선진국형으로 도입된 이 시스템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니들이 하고 싶으면 둘 다 하려면 얘네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아마 영재고 800명, 과고 1600명, 민사고 150명, 하나고 200명.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해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쟤들은 그래. 학교에서는 이걸 배우고 주 96시간 노동이 충분히 100시간 노동이 가능하니 네가 몰래 숨어서 수능을 하려면 해. 이러면서 이걸 당당히 외치는 거죠. 그리고 딱 오기 싫으면 마. 그래도 올해들이 많아. 예를 들면 영재학교가 야 니네 수능하고 의대 가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마. 그래도 가. 애들은 줄이 서 있어. 요런 학교들만 주장할 수 있는 대입의 약간 분리해도 우리는 선진국형 교육 과정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를 외치는 요 학교가 있는 거야. 그럼 이 학교들은 어디야? 내신이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못해도 중간 이상은 되니까 수시로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을 가고 끝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 거고요. 영재학교 800명, 과고, 민사고, 하나고 160명씩 약 3,000명이 채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솔직히 뭐 민사고 하나 가서 꼴찌 한다고 좋은 대학을 못 가겠어요? 가요. 근데 개인으로 보면 손해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영재고를 안 가고 수능만 3년을 했으면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갈 수 있었는데 영재고를 가서 그 주 100시간 노동을 하면서 몰래 수능 공부를 하다 보니 의대는 못 가고 서울대 공대 좋은 과를 갔어. 그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명문고라고 하는
의대, 의학계열, 스카이까지는 또는 카이스트, 특수목적 대학까지 무조건 가는 그런 구조가 이 정도 있는 거고요. 뭐 일부 애들이 좀 서성한 중경도 갈 수는 있죠. 왜냐면 저 학교도 일진들도 있으니 뭐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목적고들 방금 나왔던 이제 학교들의 대학 입시를 보면은 서울과고가 서울대 수시로 55명, 정시로 22명 갔어요. 쟤네가 120명이거든. 그리고 카이스트 9명 가고 의대 24명 재수생 포함해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얼추 뭐 거의 꼴찌들이 카이스트 가는 구조가 된 거고 경기과고도 서울대 수시로 46명, 정시로 11명 갔고 카이스트 27명 갔고 의대도 뭐 12명 정도 갔대고 대전과고도 갔고 그래서 영재고들은 대략 카이스트까지 하면 어떻게 해소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고 민사고가 손해가 좀 막심하긴 하나 왜냐하면 얘네가 학종이 늘면 하나고가 막 67명 수시 합격 이런 것도 찍었었거든. 근데 이제 서울대 수시가 줄면서 40명대로 다시 축소가 됐죠. 민사고도 21명으로 축소가 됐고 의대는 몇 명 갔는지 안 가르쳐주고 싶고 경기북가고 이제 과거 중에서 보면 경기북가고가 서울대 수시정시 합해서 10명 갔고 카이스트를 많이 가잖아. 쟤네가 100명인데 100명 중에 반 정도는 카이스트 좀 간다. 경남과고 이게 이제 어쨌든 근데 과고들이 좀 쪼그라들긴 했죠. 서울대를 못 가.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가 학종을 못 줄였거든. 그렇죠. 그렇다고 영재고를 못 줄이니까 쟤네가 피해를 본 거고요. 덤태기를 쓴 거고. 근데 얘네랑 비교되는 학교가 아까 자율성이 있는데 그 자율을 얼루 턴한 거야? 야 수능으로 다 돌려. 그랬던 수능형 자율 학교들을 휘문고, 세화고, 상상고가 대표적인데 여기는 서울대는 갈 생각이 없어. 의대파야. 서울대는 수시로 안 가고 다 정시로 가요. 저기도. 그리고 의대를 막 200명, 100명 이렇게 보내면서 요즘 입시 결과로는 최고에 등극한 거지. 무심. 제도의 허점을 딱 보고 이런 구조와 제도화에서는 대학을 잘 가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본인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세뇌를 잘 시켜가지고 대학만 잘 가게 만드는 학교 교육 과정은 뭐 두 번째 문제고 이제 이런 학교랑 대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나 그래도 체면도 지키고 입시 결과도 나름 성과를 내는 학교의 범주가 저런 네 학교 부류 정도가 거기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대입은 난 모르고 우리 학교의 그 과정만 잘 지키면 돼. 이게 학종파 자율학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학교의 전통과 명예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기로 한 교육 과정이 소중하지.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애는 그건 네 문제지. 뭐 이런 훌륭한 입장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학종 중심 자율고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뭐 인천 하늘고, 포스코고, 삼성고, 현대고, 강북의 신일고, 경희고, 북일고, 광양제철고, 뭐 김천고는 좀 까리까리하나 뭐 이런 학교들이 자기들은 명문 인내, 명문 맞죠. 그러니까 뭐 그 교육 과정으로 명문이 맞아.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게 됐을 때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강제로 어쩔 수 없다. 우리 손해 보고 이걸 지키자. 거의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의 자세로 학종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 물어봤어야지. 너는 과연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거 맞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당연히 얘네들도 수능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게 괴리가 생기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겨. 그러다 보니 수능 공부는 혼자서 해야 되는데 진짜 주 100시간의 학습 시간을 혼자서 이겨내면서 하는 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 입시 결과에서는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요. 현재. 정시가 늘어나면서 포항제철고가 서울대 수시 13세 정시 9명이고 의대는 많이 보냈죠.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포항제철고인데 쟤네는 저 의대 간 애들은 재수를 했거나 아니면 주 100시간 학습 시간 달성을 해낸 거죠. 정말 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간 거지 사실은 도와줘서 갖다 보긴 어려운 거고 북일고도 천안에 있는 자율고죠. 12명 수시로 갖고 정시가 8인데 의대 32명 역시 혼자 공부해서 간 거고 배재고 중동고 등등등 이제 여기가 주로 학종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자율고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수시로 서울대 가는 인원은 있으나 나머지가 줄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공정성 강화 방한 이후에는 입시 결과로서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재 고1이거나 고1은 이걸 모르고 갔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이제 2학년부터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올해 중3이어서 고등학교 이제 어디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있는 친구나 지금 중2, 중1, 6학년 장기적으로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가서 무슨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할지를 고민하고 판단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만한 학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요즘 잘 나가는 센 고등학교죠. 여기는 다 필요 없어. 과정이 뭐 우리는 그냥 대학만 잘 보내면 돼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면 뭐 바로 적응해가지고 잘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있는 학교들 보면은 뭐 의대 입시 결과에서는 지금 요즘 뭐 의대가 모든 입시에 블랙홀이잖아요. 그 의대 입시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대학 이제 고등학교들인데 여기는 주로 어느 방점을 어디다 뒀을까요? 둘 다 유리에다 뒀을까요? 아니면 정시 유리에 뒀을까요? 둘 다 분리에 뒀을까요? 설마 둘 다 분리는 아니겠지. 수시만 해라도 아니죠. 여기 방점은 정시 유리, 일부 둘 다 유리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까지는 누가 더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알 수 없어. 근데 1학년이 지나고 나면 내신 등급, 수능 등급이 나오니 비교를 해본 다음에 야 너는 정시 유리네, 이쪽이 유리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야. 야 너는 정시가 훨씬 유리하니 학교 교육 과정에 너무 그닥 신경 쓰지 말고 수능 공부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해. 그럼 애들이 안 헷갈려. 그것까지 딱 얘기를 해주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저기 휘문이나 상산이나 세화가 의대를 막 140명, 144명, 그다음 세화고는 의학 계열을 뭐 90명 이렇게 보냈는데 수시로 많이 갔을까요? 정시로 많이 갔을까요? 정시로. 그래서 그 결과를 그 공정성 강화 방안의 결과로 나온 과육을 전부 다 따먹은 학교들은 여기에 몰려있다. 요 학교들을 우리가 현재 입시에서 최강 학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휘문, 상산, 세화는 자율고고, 강서고는 일반고야. 강서고, 화성고는 일반고고, 외대부고, 자율고고. 그러니까 이건 학교가 어떠냐는 상관없고 자율고가 아까 10%쯤 자율성이 있는데 그거를 정시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 우리 수능으로 옮겨 타. 이걸 한 거죠. 과감한 결단을 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고1 이하 엄마들, 학부모들이나 애들이 가장 수능과 관련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오해. 그게 뭐냐면 명문고들은 수능을 학교가 잘해줘. 이런 오해가 생긴 거야.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정말 그지 같은 오해예요. 뭐냐면 내가 외대부고 가면 고3이 되면 외대부고의 모든 시스템은 수능 수업으로 갈아타서 내가 굳이 사교육비를 내고 학원을 안 다녀도 학원보다 더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 나타나서 수원 수투를 알려줄 거야 라는 착각으로 돈을 3배 내고 자사고를 간 거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여기 제목에도 제가 달려있듯이 어느 고등학교도 수능을 못 해줘요. 학교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 왜? 과목이 달라. 자, 이게 배우는 과목이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제가 여기서부터는 어느 학교인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극비의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힌트만 잠깐 드리면 전주에 있는 학교예요. 아이고. 전주에 학교가 무지 많아요. 그렇죠. 더 이상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거를 기초 과목이라고 합니다. 국어가 1학년 때 국어 상하를 배우죠. 그래서 4시간 이렇게 배워요. 2학년 1학기 때 문학하고 화법 작문 중에 한 개를 골라서 배워. 그죠? 그리고 2학기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수학은 수원 수투가 수능 과목이죠. 2학년 1학기 때 한 방에 끝내요. 그리고 2학기 때 안 해.
영어는 뭐 사실 수능하고 상관없지만 그다음에 한국사도 뭐 수능이랑 큰 연관 없으니 일 끝내. 그럼 이제 3학년이 돼가지고 이 전주에 있는 모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수능 과목은 딱 하나 있는 거야. 독서 4시간씩. 문학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에 있는 이 명문 자사고 센 학교가 정말 선생님이 훌륭해가지고 수능 수업을 1타 강사보다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쳐봐. 근데 그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이 전주에 있는 명문 자사고를 갔어도 수능 공부를 하는데 문학을 공부하는 데는 이 학교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 끝에 오른쪽에 6칸이 앞에 2칸이 1학년, 여기 앞에 2칸이 1학년. 그건 아시겠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기가 1학년, 여기가 2학년, 여기가 3학년이에요. 6학기야.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 아까 끝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뭐 하냐 봤더니 3학년 1학기 때 진로 선택을 1개에서 2개를 골라야 돼. 뭘 골라야 되냐면 심화국어, 경제수학, 고급수학. 수능 아닌 거야. 그래서 정말 현우진 선생님 같은 1타 강사를 저기 전주 모셔도? 학교에서 모셨어. 연봉을 받고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갔는데 현우진 선생님이 와가지고 수능을 안 하고 뭘 하는 거냐면 스탠포드 나오셨으니까 저 수업이 돼요. 고급 수학을 하고 계신 거죠. 아니 현우진 1타가 와가지고 고급 수학을 해요.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그 다음이 또 뭐 하냐면 또 진로가 있는데 갔더니 뭐냐 수학적 사고와 통계, 수학적 사고와 적분, 수학적 사고와 벡터를 합니다. 또 역시 현우진 선생님이 또 한다고 쳐봐. 양승진 선생님 할까요? 양승진 선생님이 한다고 쳐봐 이번에. 이게 수능에 공부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야. 김동욱 선생님을 초빙했어. 그래가지고 문학 개론을 해. 고전 읽기를 해. 안 되는 겁니다. 트랙 1, 2 어디 가도 수능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수능을 해주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볼까요? 역시 같은 전주에 있는 학교입니다. 과학을 저기 끝에 있는 3.3이 고3 때 배우는 거잖아요. 봤더니 골라야 돼. 뭘 고르냐 하면 비교문화, AP, 이건 문과네요. 밑에 과학 중에 고르다 보니까 심화물리, 심화화학, 심화생명과학, 물리 실험 중에 골라야 돼. 그래서 내가 생물 실험을 열심히 했는데 막 배양하고 막 코로나 없애고 이런 거 연구를 했어. 시험에 안 나와, 수능에. 그래서 뭐 아무리 유명한 1타 강사가 와도 이거 수능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주에 있는 이 모두 고등학교 애들이 수능 공부를 했다는 건 저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는 한 개도 안 가르쳐줘요. 문학 빼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가도 학원도 별로 없어. 없겠죠. 골동반 식당. 가게가 많지 학원이 있지도 않아. 있어도 내신 학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정말 인강을 들으면서 뭐 혼자 공부해가지고 수능 성적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고3 때 저기 학습 시간은 주 100일은 뭐 훌쩍 넘는 거죠. 그걸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번 다른 학교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것도 역시 비밀이라 안 가르쳐 주는데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전국 자사고 중에 하나고 북한산 기슭에 있어. 거기. 그런 정도인데 여기 보면은 3학년 때 뭐 배우죠? 역시 심화국어를 배우십니다. 그다음 고전 읽기를 배우시고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응용 수학 탐구. 그것도 그냥 탐구도 아니고 응용 탐구를 하셔야 되고 통합 수학을 하고 수학 연습을 합니다. 여기 냄새 나는 건 저 통합 수학이 혹시 수원 수투를 몰래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거짓말해야 되는 거. 만약에 이런 학교들이 고3 때 수능을 해준다 그러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학생부에는 이상한 심화 수학 이렇게 써놓고 수능을 몰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더 심한 걸로 넘어가요. 세미나까지 하고요. AP 미적분학, 수학 과제 연구 중에 이제 골라서 하겠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어도 뭐 영어는 뭐 시사 영어 이런 거 하니까 오바마가 아니죠 트럼프가 어쨌다 이런 건. 그다음에 이제 과학과도 뭐 하냐면 시험도 하고. 정말 수능인 과목은 요거잖아요. 여기서 2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2학년 1학기 때 한 학기만 배우고 끝나요. 요때만 고르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2학기부터 툴을 하기 시작해서 3학년 넘어가면 응용 탐구까지 가는 응용까지 거죠. 가네요. 그리고 이제 과제 연구 가면은 뭐 고전역학, 유기화학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학교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한 달에 한 번만 내보내주잖아요. 학원을 못 다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저거를 학교에서 배우고 나서 내가 축구 선수인데 야구 강의를 한나절 내내 듣고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슈팅 연습을 해야 돼. 이제 그걸 해가지고도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냥 애초에 축구 교실을 갔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이게 좀 안타깝긴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여기는 자 여긴 더 헷갈리죠. 여기는 이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학교예요. 그 보면은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뭐 저거는 이제 제2외국어는 일반고도 하니까 하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미적분학, 수학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든가. 여기 자 보세요. 이 학교가 얼마나 저기 수능형으로 탈바꿈 하려고 애를 썼는지 흔적은 보이긴 하죠. 왜냐면 애들이 내가 의대 가고 싶었는데 여기를 잘 모르고 갔어. 그러면 이제 공대 가고 싶고 학종으로 하고 싶은 애는 미적분 1을 선택하겠지. 근데 나는 수능까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뭘 선택해요? 수 1을 선택하라는 거야. 그리고 2학기가 되면 미적분학 2 할래? 수 2 할래? 하나를 골라라. 그리고 3학년 넘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심화통계학 할래? 미적분학 할래? 그래서 미적분 할래. 그래서 여기 학교는 그나마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자율성을 나름 수능에도 배당을 해가지고 그 용인 거기도 산 밑에 있어가지고 사교육 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능 공부를 몰래 할 수 있는 숨구멍을 열어준 거야 나름. 그래가지고 뭐 미적분도 하세요 이런 걸 연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아주 교묘하게 밑에 보면은 3학년 에세이 쓰기 할래? 독서 할래? 이런 거. 독서가 수능 범위야. 그래서 이제 그 밑에도 보면 생명과학 1 할래? 고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나름 여기는 선택지가 있네요. 그걸 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까 제가 분류할 때 보면은 수능도 할 수 있고 이제 자율성을 수능형 자율로 약간 턴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은평에 있는 학교하고는 대조적이에요. 거기는 그런 자율은 없어. 우리가 약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건 지켜나가자. 그런 선비의 기조를 갖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강북에 있는 어떤 자사고입니다. 강북에 있는 도봉구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일반고하고 큰 차이가 없죠. 네, 수능하는데 특별히... 어떤 문제도 없이 똑같이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2학년 때 수능 주력 과목인 수원수도 배우고 영어 원투 배우고 영어는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선택 보니까 사회과학 중에 4개를 고르는데 다 수능 과목하고 겹치죠, 사실은. 네. 제2외국어 하나를 하는 건 똑같고. 뭐 여기까지는 같은 구조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일반고하고 차이 없이 과학 중에 4개를 고르거나 생물 중에 4개를 골라서 하면 돼. 근데 이거는 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여전히 일반고든 지역에 있는 광역 자사고든 간에 3학년 때 수능을 해줄 수는 없다는 거야. 특히 과학이랑 이런 거는. 왜냐하면 수능은 1을 볼 텐데. 왜냐하면 교육 과정상 일반고도 3학년 때는 2를 하게 돼 있어. 진로 선택을. 그래서 이건 일반고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순수 일반고 3학년 선택입니다. 저 잠실에 있는 모여고예요. 네. 잠실에 있는 요건데 여기 보면 3학년 때 선택이에요. 탐구 선택인데 기초로는 뭐 저거 중에 다 포함이죠. 지금. 네, 포함되는 거네요. 그럼 엄매, 화작, 미적, 그다음이 사회, 과학 2 이렇게 중에 5개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나는 수능 공부를 내가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엄매 하나, 이과야 내가 미적분 하나,
영어 뭐 그다음에 영어는 영미 문학 읽기 하나 하고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과학 중에 2개를 해. 그럼 2과목은 수능이고 나머지는 수능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리 생명과학 선생님을 정말 뭐 한종철 선생님이나 이런 일타 강사를 모셔다 수업을 해. 근데 수업은 2야. 아하. 나는 1을 볼 거야. 그럼 도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도 그게 명문고든 일반고든 지역에 있는 뭐 그냥 뺑뺑이 일반고든 간에 수능은 어차피 고3 때는 학교가 책임질 수 없는 과목인 거야. 그러니 그런 오해는 불식해야 됩니다. 뭐 내가 돈 3배 내고 자사고 가면 수능도 거기서 잘해줄 거다. 이런 착각에선 벗어나. 수능은 어차피 혼자 해야 됩니다. 수능은 혼자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나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고등학교 어디를 어떻게 해서 뭐 내가 뭐 한복 입고 한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앰베서더가 되고 싶어 이런 목적으로 뭐 민사고를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치면은 명문고를 그냥 단지 대학 가는데 유리한 학교라고만 계산을 하고 간다고 치면 고등학교 가서 특히 2학년 3학년 때 학교 공부하고 수능 공부를 교육과정을 충실히 하면서 병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나마 정시 비중이 안 줄고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 고등학교 가서 수능 부담을 좀 덜려면 중학교 때라도 수능을 확실히 공부를 해놓고 가든가. 안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해서 한 학기 정도 학종 간을 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본인의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돼. 학교에 아무리 구걸해봐야 수능에서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안타까운 거야. 그렇죠. 현우진 선생님이 갔어도 심화 수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랑 그럼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 독자 생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능은 어차피 독자 생존이니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때 그런 토대를 만들어 두고 하는 게 상위권 학생들이 이 그지 같은 교육 과정은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수능은 단순화해버린 그 과정에서 정시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를 살아가는 정말 이게 나이 먹은 어른으로 해서는 안 될 소리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이 살 길은 독자 생존밖에 없다. 너무나 안타깝죠.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이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결론으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속 터지는 게 주 100시간의 학습 노동을 하고도 결과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원했으면 괜찮아요. 나는 원래 이런 학교인지 알고 왔고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물리실험을 하면서 얻은 이런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것만 잘하면 서울대를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고3 졸업식 할 때 보니 속았다는 걸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슬기롭게 이걸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과정과 수능 시스템의 괴리가 2019년에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게 뭐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뭐 우파든 간에 지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구조적 문제의 희생은 저는 그때 대학생들 막 서울대 친구들 나와가지고 무슨 공정성이 어쩌고 떠드는 것도 정말 속이 터집니다. 지들은 수능 안 볼 거라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2022년도 수험생, 2022학년도 수험생부터 고스란히 지금 한 10년 정도는 안고 애들이 자라야 되는 구조예요, 지금. 이걸 바꿀 수 있는 거는 정시를 줄이는 길밖에 없는데 이미 이주호 장관이 그건 안 하겠다를 한 9할은 넘은 것 같고 뭐 아직 12월에 여지는 있긴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는 정말 제가 어른을 대표해서 사죄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면피용으로 그러면 기왕 학습노동 100시간 이상 할 거고 노력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구조도 이해한 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학 가능하면 선행학습할 때는 수능 위주로 하고 그때 또 이게 학원들 중등 학원들은 선행하라 그러면서 막 물투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마시고 현명하게 좀 잘 판단해서
그래도 좀 가성비가 높게 중학교 시절을 사춘기이기도 한데 정말 안타깝죠. 그런 시기를 좀 잘 넘겨서 가성비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혜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